저는 지금 뉴욕의 낡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위스키 잔이 점점 미끄러졌고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밀리 해리스. CNN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지만 이제는 실패한 낙인만 남았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가 호평을 받았고 사람들은 저를 감성파리 연출자라고 불렀습니다. 신문 칼럼에는 한때 잘 나갔던 여성 감독 퇴물로 전락이라는 제목까지 달렸고 그걸 본 날은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그날 회사 상사에게 불려갔죠. 그의 얼굴은 냉정했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에밀리, 이번 다큐가 안 되면 넌 끝이야. 전 아시아로 가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게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카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일본의 역사 전문가 타카와 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자마자 말했죠. 아시아 주제면 일본이지.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고 사무라이의 나라야. 한국? 거긴 이순신인가 뭔가 하는 시골 어부 이야기밖에 없어. 말도 안 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도시, 고도 성장의 이미지, 전통과 현대가 섞인 일본이 훨씬 더 그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에서 멋진 화면을 찍고 CNN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었죠. 그렇게 도쿄행 비행기표를 끊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쿄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내로 가는 길은 혼잡하고 낯설었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으려면 관청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책 한 권 분량의 항목을 영어로 채워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호텔 로비에서 종이를 넘기며 펜을 잡고 있었는데 손목이 아팠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터뷰하러 간 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통역사도 배정받지 못했고 제가 말한 문장을 통역사는 전혀 엉뚱하게 전달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결국 인터뷰는 무산되었습니다. 도쿄는 거대했지만 제게는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팀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카메라마저 습기로 인해 망가지면서 더 이상 찍을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맥주 한 캔을 들고 공항 벤치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초청장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켄이 말했던 그 시골 어부 나라에서 뭘 찍겠다고? 하지만 갈 데도 없었고 마침 티켓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가봤자 별거 없겠지. 그렇게 비아냥대며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생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안내도 체계적이고 화장실은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봇이 환영 멘트를 건넸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고속도로는 막힘없이 뻗어 있었고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자동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이동한 통역사 지연은 처음엔 퉁명스러웠지만 진심을 담은 말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순신이요?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분이에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말했습니다. 직접 보면 알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서울의 거리는 깔끔했고 시민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도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도시의 모습과 너무 다른 평화로움을 보여줬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해서 본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는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단단한 눈빛, 굳게 담은 입, 전장의 바람이 스쳐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북선 모형은 철갑으로 단단하게 덮여 있었고 배 위에 놓인 대포는 중세라기엔 너무 현대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나무 배만 썼어요. 이순신은 그걸 꿰뚫고 철갑선에 대포를 얹었죠. 그리고 그녀는 책을 꺼내 난중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바람이 거세다. 백성을 지켜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민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산도에서 새날개 진을 펼쳐 적을 가운데 몰아넣고 포위했고 명량에서는 물살의 흐름을 역이용해 배 12척으로 적선 133척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노량해전에서는 직접 앞장서 싸우다가 전사했고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였습니다. 전율이 잃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리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큐 제목은 이순신 불멸의 파도였고 뉴욕 시사회에서 상영되었을 때 객석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비평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에밀리 해리스의 부활이다. 그 자리에 타카와 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이순신을 몰랐어. 일본은 사무라이가 자랑이었는데 난 진짜를 몰랐던 거야.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그랬던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나라, 내가 외면했던 이야기, 내가 무지했던 진실, 그리고 그것을 만난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조선을 지킨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지도자의 책임을,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한국에서 찍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순신을 알리겠다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